오늘 아침 눈을 뜬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혹은 울리고 난 직후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었나요? 어제 끝내지 못한 걱정이었나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와의 관계였나요? 잠시 그 첫 번째 생각을 조용히 기억해 보세요. 그 생각이 어제 아침과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그제 아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익숙한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걱정, 같은 습관, 같은 감정의 흐름. 몸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 마음은 어제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매일 같은 자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조 디스펜자. 그는 신경과학자이자 명상 연구자입니다. 척추 부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수술 대신 자신의 뇌와 의식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평생의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몸을 바꾸는가?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가? 그는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천 명의 뇌파와 심박 데이터를 측정하며 명상과 신경과학의 교차점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습관을 깨는 순간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되는 습관이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나로 자동 복귀하는 것, 같은 감정 패턴, 같은 반응, 같은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그 전체가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현실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가져갈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왜 생기는지, 그 신경과학적 이유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단 하나의 작고 조용한 실천으로 그 패턴을 처음으로 흔들어 보는 것.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60초, 뇌가 가장 열려있는 그 순간에 심어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저는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한 당신의 뇌는 같은 회로를 강화할 뿐이라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품고 잠자리에 들 것인가? 그 질문을 가슴에 안은 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침대의 어느 쪽에서 일어났습니까? 어제와 같은 쪽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손으로 알람을 껐고 같은 순서로 세면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거울 속 얼굴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기억을 불러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이미 정의해버린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우리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중 무려 95%는 전날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효율을 위해 익숙한 회로를 반복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낳고,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같은 행동은 같은 감정을,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내일의 같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루프입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기억된 자아, the memorized self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굳어진 생각, 감정, 행동에 자동화된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반복된 실패의 감각,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 이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압축되어 무의식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이미 어제에 나가 오늘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패턴을 조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뇌는 그것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라는 정체성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레코드판에 깊게 파인 홈처럼 신경회로는 같은 경로를 따라 더욱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이렇게 늦게 왔어. 라는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그 패턴을 자아의 기준선으로 설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도, 낯선 감정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이 기준선을 지키려는 뇌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 환경을 바꿉니다. 새 직장, 새 도시, 새 관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공간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갈등을 만들고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프로그램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스펜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입력값이 동일하면 출력값도 반드시 동일합니다. 외부를 아무리 새롭게 꾸며도 내면의 회로가 어제와 같다면 우리는 어제와 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기억된 자아는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감정으로 내일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루프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나올 수 있다면 뇌는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에는 아주 오래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어떤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그 생각에 관여하는 신경세포들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 하나였던 연결이 반복을 거듭할수록 굵은 케이블이 됩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생각에 의해 물리적으로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뇌에는 놀라운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는 실제로 일어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레몬을 한 입 깨무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레몬은 없지만 뇌는 이미 반응했습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생생하게 상상된 미래는 뇌에게 있어 이미 경험된 현실과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에는 이 원리를 증명하는 임상 연구가 소개됩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 수술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살짝 절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두 그룹의 회복률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수술을 받았다는 믿음만으로 뇌는 몸에게 실제 회복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달라집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회로는 사용되지 않아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뇌는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며 다른 행동을 합니다. 뇌가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의 문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오래 사용한 신경회로를 안전으로 분류합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감정, 익숙한 반응, 이것들이 반복될수록 뇌는 이 패턴을 생존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몸이 저항합니다. 불안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 느낌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익숙한 것을 지키려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성격은 바꿀 수 있다. 성격이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합입니다. 다시 말해 성격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신경회로입니다. 신경회로는 새로운 반복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품는 생각이 내일의 뇌를 조금씩 다시 조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새 집의 거실, 통장 잔고의 숫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와 몸은 이미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가 진짜로 반응하는 것은 오직 하나, 감정입니다. 이미지는 지도일 뿐이고 감정이 그 지도 위를 실제로 걷는 발걸음입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감사, 기쁨, 사랑 같은 고양된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고. 이 감정들은 몸 안에서 실제 화학 물질을 분비시키는 신호입니다.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이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흐를 때 세포는 문자 그대로 다른 환경 속에 놓입니다. 비커밍 슈퍼내추럴의 워크숍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명상 중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했을 때 심박 변이도, 즉 HRV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뇌파는 베타 상태에서 알파와 세타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몸이 먼저 미래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감정과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는 감정은 뇌에 정반대의 신호를 보냅니다. 제발 이루어져야 해라는 간절함 안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아직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뇌는 그 신호를 받아 지금의 현실, 즉 없는 상태를 계속 강화합니다. 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사함은 풍요의 신호입니다. 뇌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현실로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신경회로를 새롭게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나 미래의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창조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가 이루어진 뒤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뒤집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먼저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뇌에게 새로운 경험의 청사진을 미리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몸이 그 감정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인식하는 순간 신경계는 그 현실을 향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느낌을 놓치지 마세요. Becoming Supernatural에서 디스펜자 팀은 전 세계 워크숍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만 건 이상의 뇌 스캔과 1만 건 이상의 HRV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명상 중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깊게 유지했을 때 심장 박동은 더 규칙적이고 일관된 리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심박 일관성, 코히어런스입니다. 동시에 뇌파는 고요한 알파 상태를 지나 창의성과 직관의 영역인 감마 파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뇌와 심장은 하나의 주파수로 공명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양자장의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각화를 다시 정의해 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 속에 있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지금 이 몸 안에서 먼저 깨우는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고요한 감사함을 지금 가슴 안에서 천천히 피워 올리세요. 뇌는 그 감정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주파수를 향해 현실의 파동을 수렴시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현실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믿고 삽니다. 돈이 생기면 여유로워질 것이다. 관계가 나아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다. 외부가 먼저 바뀌어야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단한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삶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짜증을 일으키고 그 짜증이 차가운 말투를 만들고 그 말투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멀어진 관계가 다시 불안을 낳습니다. 자극이 오면 감정이 자동으로 켜지고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어제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로가 하루에도 수십 번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1986년 조 디스펜자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다 시속 90km로 달리던 차에 치였습니다. 척추 6군데가 골절됐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그는 환경이 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부서졌고 예후는 어두웠고 외부의 모든 신호는 절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루 몇 시간씩 눈을 감고 오직 내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서진 척추가 다시 맞물리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몸으로 존재하는 감각을 먼저 살았습니다. 외부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면에서 먼저 그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9주 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내면이 먼저인 삶은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내면 상태가 먼저 오고 그 상태에서 나온 선택이 다른 행동을 만들고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반응하는 존재에서 원인이 되는 존재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스치는 순간, 무기력이 밀려오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연습의 자리입니다. 반응하기 직전 딱 한 박자 멈추세요. 그리고 3번 천천히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패턴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인가? 이 질문 하나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며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내면의 어딘가에서 새로운 회로가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삶과 내면에서 먼저 새로운 현실을 사는 삶.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호흡 안에. 양자 물리학자들은 오래전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자 하나를 관찰하기 전 그것은 하나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파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입자로 고정됩니다. 닐스 보어는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원리는 실험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원리를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당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 아직 만나지 못한 관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장안에 펼쳐진 채로. 문제는 우리가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같은 감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관된 내면의 주파수가 파동 중 하나를 선택해 현실로 입자화합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곧 관찰자입니다. 명상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외부 감각에서 주의를 거두면 뇌파는 베타 상태에서 알파, 그리고 세타 상태로 내려갑니다. 세타파 상태에서 뇌는 잠재의식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래된 기억된 자아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가능성의 장에 더 직접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들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새로운 파동이 선택됩니다. 디스펜자의 고급 워크숍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던 중 깊은 명상 상태에 진입한 일부 집단에서 감마파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감마파는 뇌가 고도로 통합된 정보 처리를 할 때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그 순간 참가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지는 경험, 강렬한 내면의 확장감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관찰자 효과와 신경과학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디스펜자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아니라 반복된 내면 경험이 현실을 바꿉니다.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신경과학의 발견처럼 내면에서 충분히 반복된 감정 상태는 뇌 회로를 실제로 재편합니다. 파동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일관된 내면의 상태에 의해 입자로 수렴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단 1분만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양자장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선택되지 않은 모든 가능성이 진동하는 장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내면의 주파수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파동들 중 하나가 당신의 현실로 수렴됩니다. 새로운 자아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파동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는 순간을 기다리며 오늘 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기억된 자아, 뇌의 회로, 감정의 신호, 그리고 양자장의 가능성까지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나는 지금 어제의 나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밤 당신 안에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모르는 사이 기억된 자아를 그대로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걱정, 같은 후회, 같은 자기 이미지. 그렇게 잠재의식은 밤새 그 패턴을 더 깊이 각인시켰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신경회로 위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느렸던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잠드는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수면 직전 알파파와 세타파 경계에서 뇌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내면의 신호를 가장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품는 생각과 감정이 내일 아침 첫 번째 신경 신호가 됩니다. 오늘 밤 마지막 생각이 내일의 뇌를 설계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한 부정적 생각 패턴 하나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바뀌어. 나는 늘 이렇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그 회로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기억된 자아는 관찰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오래된 신경회로는 자동 재생을 멈추고 새로운 선택의 공간이 열립니다. 판단도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알아차림, 그것으로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래된 정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오늘 밤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뇌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런 고요한 밤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내일 아침에 당신은 오늘 밤에 당신이 심은 씨앗 위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의 잠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강연도 함께 들어주세요. 매주 새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잠 속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낡은 당신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